잘 보세요. 자, 서블릿 있죠? 이 서블릿은 하나의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보통 자바 같은 경우는 톰캣에서 포트를 로컬 호스트 해서 여기부터 http 호스트 해가지고 8080으로 써요. 톰캣에서 포트를. 그 다음 이제 컨텍스트라는 게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 이클립스에서 보통 프로젝트 명으로 얘가 exam1 해서 index.jsp 이런 식으로 생기죠. 이렇게. 그리고 뭐 또는 exam2 이런 식으로. 우리 처음에 이렇게 만들었었어요. 인덱스 이런 식으로. 그 다음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JSP가 있고 서블릿이 있어요. 근데 사실 이 JSP가 서블릿입니다. 그러니까 JSP가 서블릿의 일종이에요. 서블릿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exam1 유저 어플 to write 이렇게 했어요. 그럼 이거 뭐예요? 이거 이렇게 하면 뭐 되죠? 네, 게시물 추가겠죠. 뭐 이것도 있고 얘는 얘랑 쌍이죠. .jsp 이렇게. 그리고 뭐 to modify 같은 것도 있겠고. 자, 여러분 게시물 작성을 하려면 이거 둘 다 필요하다는 거 아시겠죠? 그러니까 똑같은 서블릿인데 이 JSP 얘는 자바 코드보다는 뭐가 더 많죠? 자바스크립트?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. 근데 보시면 이게 다 뭐였죠? 네, 맞아요. HTML 코드가 좀 많아요. 그래서 뭐 이걸 보여줄 때 사실상 HTML을 보여주는 게 거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여기까지 이해되시겠나요? 그렇다면 do write는 어때요? 얘는 HTML보다는 자바로 된 로직이 위주입니다. 그래서 원래는 뭐밖에 없었다? 서블릿밖에 없었다. 그래서 옛날에는 서블릿이 이게 JSP가 없는 시절에 어떻게 출력을 했냐면 response get write append 그래서 얘를 뭐 이렇게 해서 HTML 이렇게 열고 쓰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닫고. 그러니까 JSP가 없었던 시절에 이게 자바 세상이니까 자바 로직을 펼치긴 좋지만 HTML을 펼치기엔 나빴던 거죠. 이런 식으로 다 어펜드를 해서 일일이 출력을 했어야 됐어요. 귀찮죠?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? 그래서 만든 게 바로 JSP다. JSP도 서블릿인데 일종의 서블릿의 이제 특수한 그런 버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약간 HTML 위주 문법으로 되어 있는 아주 특수한 서블릿이다.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서블릿으로 바뀌어서 실행이 됩니다. 그러면 서블릿은 뭐냐? 서블릿은 하나의 파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서블릿인 거죠. 자,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
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서블릿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야 될까? 자, 되게 많이 만들어야겠죠? 그쵸? 근데 이게 해보니까 만들기가 좀 귀찮단 말이죠. 근데 여기서 귀찮다는 게 뭐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. 여기서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. 여기서 자,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서블릿을 하잖아요. 여기 지금 서블릿이라 돼 있죠? 여기 서블릿을 하잖아요. 홈 메인 서블릿 해가지고. 자, 그러면 여기로 들어왔을 때 여기 들어왔을 때 고객이 뒤에다 여기 물음표 써서 넘기면 이게 쿼리 스트링이라고 하는데 그 정보들이 다 어디 들어있다? 이 리퀘스트에 들어있는 거예요. 여기에. 자,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. 자,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? 그러니까 우리 왜 게시물 리스트도 보면은 자, 이런 걸 쿼리 스트링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넘어온 정보들이 다 여기 있는 거죠. 이 리퀘스트에. 이거를 받은 편지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브라우저가 편지 발송자인 거죠. 서블릿이 수신자고.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 여기 있다. 그 다음, 자, 이게 받은 편지죠? 이미 받은 거예요. 이미 과거에 이제 서버에서 브라우저에서 요청한 게 네트워크를 타고 나서 현재 어디로 온 거냐? 톰캣 안에 있는 앱 안에 있는 특정 서블릿에서 딱 전달이 된 거죠. 그래서 이제 여기서 데이터를 여러 가지 긁어다가 모아둔 다음에 이걸 통해서 답장을 쓰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만 아시면 돼요. 얘는 받은 편지고 이게 타고 들어와서 이제 뭐 쓴 다음에 여기서 답장을 한다. 이렇게. 이게 보낼 편지인 거죠. 자, 그럼 이건 뭐냐? 얘는 추후에 고객한테 보내진다. 이게 다입니다. 자, 혹시 우리 이런 거 본 적 있나요? 얼추 본 적은 있을 거예요. 그냥 한글로 이제 깨지는 거 막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건데, 지금 보시면 이 편지 안에서 이렇게 정보를 꺼내오죠. 이런 식으로. 근데 여기서 이런 인코딩 같은 거 안 하면은 한글이 깨집니다. 그리고 편지를 쓸 때도 다 이런 걸 해줘야 돼요. 이런 거. 근데 서블릿을 할 때마다 이 짓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.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? 너무 귀찮잖아. 이거 언제 다 쓰고 있어요. 게다가 DB 접속까지 해야 됩니다.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 자바가 서블릿이면 충분하겠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오산이었던 거죠. 자, 만약에 사용자들이 게시물 작성, 수정, 삭제 이것만 해도 몇 개예요? 벌써 3개 있잖아요. 서블릿. 근데 이 DB 접속하는 것까지
다 일일이 여기다 쓰기 시작하는 거죠. 얼마나 귀찮아요. 그죠? 그래서 사용자들이 어떤 잔머리를 썼냐면, 자, 디스패처 서블릿,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. 이거를 딱 한 개만 만드는 거예요. 그래서 왜 이거 있죠? 여기 이렇게 만든 거, 이거를 자 아예 어떻게 만드냐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. 그래서 여기 얘네 같은 요청들이 다 어디로 간다? 여기로 가는 겁니다. 그래서 그거를 어디로 보내냐? 바로 컨트롤러한테 보내는 거죠. 그리고 컨트롤러를 경량 서블릿이라고 합니다. 그러면 컨트롤러를 쓰면은 뭐가 좋냐? 좋은 점이 뭐냐? 자, 컨트롤러까지 진입했다는 건 뭐냐면 그 전에 얘네들이 이런 작업을 다 끝내놨기 때문에 컨트롤러에서는 뭐 DB 접속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신경을 전혀 쓸 필요가 없죠. 그쵸? 자, 그 다음 한번 봐보세요. 사용자, 이거 중요합니다. 사용자 100명이 자, 한 번 접속을 했어요. 사용자 100명이 한 번. 그렇다면은 TTP 서블릿 서블릿 이거. 자, 100명이 한 번 접속을 하면은 이거 객체 몇 개 생길까요? 네, 맞아요. 100개 생깁니다. 자, 그러면 리스폰스는요? 네, 맞아요. 얘도 100개가 생겨요. 자, 그러면 세션은요? 네, 얘도 100개가 생깁니다. 이렇게 무조건이에요. 얘도 100개, 얘도 100개. 자, 그 다음 이번에는 이 100명이 두 번 접속을 했어요. 그럼 얘네들 몇 개 생기죠? 네, 200개. 얘는요? 200개. 맞아요. 그럼 얘는요? 그대로일 것 같아요? 200개? 100개? 100개예요, 100개. 그러니까 지금 브라우저가 한 명당 서버 요청을 두 번씩 날렸죠. 자, 근데 세션이 왜 200개면 안 되냐? 자, 잘 보세요. 자, 여기에 이렇게 한 명이 있고 여기에 톰캣이 있어요. 이 녀석이 요청을 100번 날리면은 리퀘스트가 100개가 생성되고, 그러니까 100개의 보낸 편지가 있고 100개의 받은 편지가 있는 거예요.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? 네. 근데 그거랑 별개로 예를 들어 우리가 헬스장을 가요. 헬스장 안에는 내 개인 사물함이 있습니다. 맞죠? 근데 이게 100개가 생기나요? 그쵸? 아니죠. 이 개인 사물함은 브라우저당 한 번. 그러니까 얘가 500번을 와도 얘는 하나인 거죠.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? 네. 그리고 개인 사물함은 누구만 접근할 수 있죠?
네, 맞아요. 오직 얘만 접근할 수 있죠. 근데 이 녀석이 이제 올 때 사물함 키를 안 가지고 오면 여기 들어올 수 있어요, 없어요? 그쵸? 이 세션은 이 자체로 주인을 알아보고 달갑게 열어주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헬스장에 올 때 키를 안 갖고 오면은 헬스장 못 들어가는 거예요. 자, 이거를 보여드릴게요. 우리 여기 있죠? 여기서 F11을 누르면 이런 창이 뜹니다. 여기서 어플리케이션에서 쿠키스 보시면 지금 이거 보이시나요? 이거 J 세션 아이디, 이게 바로 뭐다? 여기에 여러가지 정보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. 여기에 또 다른 시덥지 않은 정보들을 넣을 수는 있는데, 얘가 뭐냐면 쿠키에 있는 변수명, 변수값, 그런 거예요.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? 네. 그리고 지금 여기 로그인이 돼 있죠? 로그아웃으로 떴으니까 이게 바로 그 정보예요. 그렇다면은 제가 이거를 살짝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? 자, 바꾸고 새로 고침하시면, 새로 고침하면은 바로 로그인 풀린 거 보이세요? 방금까지 로그아웃이었다가 저 로그아웃 누른 적도 없는데 바로 로그인이 됐죠?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? 자, 지금 여기 안에 있는 정보에 접근을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. 이 톰캣은 이 사람이 로그인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. 여기 있는 정보가 바뀜으로써. 그러니까 얘가 딱 들어왔을 때 얘랑 호응되는 세션 저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리고 거기 안에 특정 정보가 있으면, 그리고 그 안에 정보가 1이면 얘는 무슨 회원이다? 1번 회원이고 100이면 100번 회원이다 하는데, 애초에 얘가 여기에 들어가는 것부터 실패했다. 그러면 그냥 탈락인 거죠. 자, 그니까 이 세션은 뭐냐? 얘는 사물함이에요, 사물함. 자, 그러면 한 명이 여기에 5만 번 접속했다. 그럼 세션이 몇 개일까요? 네, 맞아요. 하나입니다. 그리고 세션이라는 거는 쿠키를 통해 유지가 됩니다. 그렇다면 쿠키의 역할은 뭐냐? 저장은 서버에 하겠지만 이 웹은 금붕어처럼 사용자를 기억하지 못해요.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이제 이 사용자가 요청이 들어왔을 때 첫 손님이네? 그걸 알아야 됩니다. 근데 맨 처음인 건 어떻게 알죠? 그러니까 얘가 맨 처음에 가져올 때 그 쿠키 있죠? 이 쿠키가 바로 쿠폰입니다. 쿠폰은 항상 고객이 가지고 다니죠. 그쵸? 그리고 그거 주면 도장 찍어주잖아요. 그래서 얘가 맨 처음에 가서 쿠폰을 내밀었는데 쿠폰에 뭐가 없어요? 이런 도장이 있다 없다? 당연히 이런 정보가 있을 리가 없죠. 맨 처음 들어왔는데 당연히 없겠죠. 그쵸? 맨 처음 왔기 때문에 이게 없는 거예요. 지금은 로그인 한번 해서 있는데.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, 톰캣이 얘는 첫 손님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. 그럼 그때 뭐다? 이게 사실 정확한 얘기는 아닌데 그냥 이해 쉬우라고 단순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. 아무튼 그때 이제 전용 방을 세션을 한번 딱 만들고 이렇게 거기에 대한 비밀번호를 단 한 번 누구한테 적어준다? 쿠키한테 이런 식으로 적어준다. 이렇게. 사이트에 들어가서 쿠키 상대물
그쵸, 없는 거죠. 그쵸, 그쵸. 처음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. 이게 쉽게 말해 쿠폰이에요. 이 쿠폰에다가 살짝 적어줍니다. 그리고 보낼 편지에다 딸려 보내는 거예요. 그러면 이 브라우저에 저장이 됩니다. 그리고 얘가 요청을 할 때마다 이 쿠키는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해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런 게 호환이 되는 거죠. 이제 약간 아시겠나요? 얘네들에 대해서. 자, 근데 이 세션이 있는 이유는 자, HTTP는 기본적으로 한 명이 5만 번 와도 얘 자주 보던 손님이네? 그렇게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한다? 책임을 얘한테 떠넘기는 거예요. 얘한테. 야, 내가 여기다 세션 방 만들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단 한 번 적어 줄 테니까, 그러니까 서버가 얘 서버가 나 이거 기억할 자신 없어 라고 말을 하는 거죠. 나는 할 거 했다. 너 이거 잊어버리면 나 이제 몰라 라고 하고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. 이거를.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? 어렵나요? 나중에 집에 가셔서 동영상 한번 또 돌려보세요. 이걸 좀 몇 번 봐야지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. 자, 아무튼 이 쿠키는 쿠폰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, 이제 다른 해킹 기법으로 사용자의 아이디가 아니라 이거를 탈취를 하는 기법이 발달했습니다. 왜냐면 사용자의 아이디, 패스워드를 알아낼 방법은 없는데 로그인을 한 후에는 여기에 지금 정보가 다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이 브라우저에 있는 이 세션 키, 이거를 탈취하면 어떻게 된다? 다른 애가 들어와도 얘가 멍청하게 걘 줄 알고 열어줍니다. 얘가. 아무튼 그 로그인된 정보를 가져온다는 거죠. 이게 남아있을 테니까. 그래서 네. 아무튼 정리를 하면은 이게 뭐였냐면은, 자, 리퀘스트가 뭐냐? 얘는 얻기입니다. 얻기. 얘 주 사용법은 얻는 거예요. 보통 우리가 이제 여기다 정보를 넣진 않습니다. 뭐 주소 얻기 이런 거죠. 그리고 리스폰스, 얘는 뭐냐? 얘는 쓰기입니다. 쓰기. 그리고 세션은 얘는 편집이 가능한 거죠. 물론 근데 여기서 넣기가 가능해요. 가능은. 어떻게 보면 웃기죠? 리퀘스트는 뭐냐면 이게 받은 편지잖아요. 받은 편지인데 거기다 또 쓴다? 이게 받은 편지를 돌려보는 구조가 있습니다.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편지를 맨 처음에 누가 읽을까요? 얘를 톰캣이 맨 처음에 받아요. 그 다음 톰캣이 서블릿한테 줍니다. 서블릿은 결국 누구한테 주냐? 이건 결국에 컨트롤러에 거쳐서 JSP한테 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뭘 넣는 건 누구를 주려고? 고객한테 주려는 게 아니고 이 이후에 이 편지를 받게 될 누군가를 위해 넣는 거죠. 자, 우리도 이걸 했어요. 보시면 아 하고 아실 수도 있습니다. 그게 바로 이거예요. 이거. 우리가 여기서 이걸 넣었잖아요. 네, 리퀘스트 셋 해가지고 RQ 넣어줬잖아요. 얘가 바로 넣기를 한 거예요. 그러니까 희한하죠? 지금 왜냐하면 편지를 받은 편지인데 거기다 또 쓴다?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?
인터셉터 다음에 누가 실행돼요? 네, 컨트롤러 실행되잖아요. 그리고 그 컨트롤러에서 이제 얘를 이렇게 빼서 쓰고 있죠. 이런 느낌입니다. 자, 네, 그러면 대체 이 RQ는 뭐냐? RQ. 자, 이것들에 대해서 사용법이 다 달라요. 근데 이거를 한 번에 다룰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바로 RQ입니다. 분류보다는 사실 RQ는 보시면 얘는 꼭 안 만들어도 돼요. 꼭 필요하진 않은데 얘네들을 한 번에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거죠. 그쵸? 그래서 꼭 필요하진 않은데 있으면 좋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걸 안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. RQ가 사실 별거 없어요. 내부적으로 봐도 지금 얘네들 다루고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. 그쵸? 이런 거. 그래서 뭐 만들면 좋지만 굳이 안 만들어도 상관이 없다. 네, 여기까지.